옛날 어느 고을에 한 사내가 여인들을 희롱한 죄를 짓고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스님 행세를 하고 도망다니다 결국 잡히게 되었다. 이 고얀 놈! 아녀자들을 희롱한 것도 모자라 감히 승려의 모습으로 죄를 피하려 하다니. 내 놈을 먼 섬으로 귀양 보내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승려로 변장한 죄인은 한 포졸의 손에 이끌려 귀양지까지 압송되게 되었다. 그런데 죄인이 포졸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가 모르게 어리석은 구석이 많은 사람인지라 잘만 하면 도망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귀양지에 가던 중 날이 저물어 객점에 들어가 밤을 보내게 되었다. 죄인은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여 포졸을 구슬리기 시작했다. 이보십시오, 포졸 나으리. 나야 지은 죄가 있어 이 고생이지만 나으리는 아무 죄도 없이 몇 날을 이 고생을 함께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포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 이야기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것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먼. 하지만 어찌하겠나. 이 일이 나의 임무이니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이에 죄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나으리, 이 지역의 술이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렇게 시원하게 술을 들이키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나으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마시고 나으리는 한 모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 나도 마시고 싶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에이, 딱 한 잔 마시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십니까? 나야 내일이면 귀양 갈 사람이니 세상에 누가 이 일을 알겠습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포졸은 죄인의 꼬임에 넘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크게 취한 포졸은 땅에 코를 박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틈에 죄인은 재빨리 포졸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자기의 승복을 벗어 그에게 입힌 다음 자기는 포졸의 옷을 입고 두건의 머리털을 넣고 모자를 쓰고는 새벽에 취한 포졸을 깨웠다. 이놈! 죄인은 어서 일어나 귀양지를 향해 앞장서거라. 놀란 포졸이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중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 이상하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내 몸뚱이는 어디로 가버렸지? 아직 술이 덜 깬 포졸은 기이하다 여기며 얼떨결에 귀양지에 도착해 관아에 인계되었다. 흉악 죄인을 데려왔으니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시오. 귀양지에서 죽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야오. 이에 귀양지의 포졸이 웃으며 걱정하지를 마시오. 이놈은 풀어져도 절대 도망 안 갈 것이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소문 못 들었소? 몇 년 전 이 마을 사내들이 풍랑에 모두 다 죽어 여자들만 사는 과부촌이 되었잖소. 옛날 어느 마을에 박진사댁 마님이 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를 보았는데 며느리가 말도 별로 없고 어리석어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마님이 며느리를 어떻게 골려줘볼까 생각하다 며느리를 불렀다. 이보거라, 새아가. 예,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요? 아가, 너는 왜 그리 평소에 말도 없고 무뚝뚝한 게냐? 그래, 시집 오기 전에 무엇이라도 좀 배우고 왔느냐?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자 그래, 그럼 내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아는 대로 답해보거라. 너는 소나무가 사시사철 늘 푸른 이유를 아느냐? 며느리가 대답이 없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럼 하계 울음소리가 영롱하고 아름답게 나는 이유를 아느냐? 며느리는 또 대답이 없었다. 아니, 너는 이것도 모른단 말이냐? 좋다. 그럼 길가의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가녀린 까닭을 아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목청을 돋우며 야, 이 어리석은 거사, 그런 것도 모르고 어찌 사대부가의 며느리라 할 수 있겠느냐?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이유는 속이 꽉 찼기 때문이며 하계 울음소리가 영롱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목이 길기 때문이고 길가에 서 있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수시로 만지고 접촉을 많이 해 달아서 그런 것이니라.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 쯧쯧.
하며 마님이 탄식하자 며느리가 말하길. 어머님, 그러면 대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이유도 속이 꽉 찬 때문이고 개구리 목소리가 청아하고 아름다운 이유도 목이 길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마른 것도 사람들이 수시로 만져주고 접촉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고 며느리가 반문하니 화가 난 마님이 노발대발하며 아니 뭐라고? 내가 기생 출신이란 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 못된 거사. 옛날 어느 고을에 대낮부터 동네 사내들이 주막에 모여 한장 걸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난 어젯밤에 3번이나 해주고 마누라에게 혼이 났다네. 당연하지. 자네 그 번데기 같은 물건으론 3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혼이 날 걸세. 그러고 보면 춘식이 자네는 정말 좋겠네 그려. 이무기한 마리를 아랫도리에 달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 허허, 꼭 그렇지만도 않다네. 내 어떻게 처자 하나 꼬셔서 한번 재미 좀 보려고 하면 다들 죽는다고 소리치고 야단이니 말일세. 그렇고 말고 너무 큰 것은 오히려 작은 것만 못하고 말고 나처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 춘식이 자네 물건은 치료를 받아야 하네. 그건 틀림없이 병일세. 자네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간 것 모르긴 몰라도 그 물건 때문일 걸세. 아마 자네와 함께 잠을 잤다간 그 어떤 여인네도 몇 날 못 살고 죽고 말 걸세. 사실은 나도 고민일세. 그래,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친구가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생각보다 아주 쉽다네. 먼저 술이 떡이 되게 마신 후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그 물건이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서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능숙한 목수에게 대패를 날카롭게 갈아 살살 깎아 다듬어서 작지도 크지도 않게 다듬어 놓게 하면 된다네. 그러면 그 짓을 할 때 매우 편하고 장가도 금방 가게 될 걸세. 그때 마침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모가 말했다. 이것들 보시오.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깎고 남은 대패밥은 나한테 좀 가져다 주면 안 되겠소? 주모, 뭐 때문에 그러시오? 뗄나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 좀 갖다 주려는 것이오. 옛날 어느 고을에 강첨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힘이 좋은 황소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암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모두 강첨진의 황소와 접붙이기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암소를 끌고 접을 붙이려고 강첨진해로 가게 되었다. 이보게, 오늘이 우리 암소 차례가 맞지? 뭔 저 붙이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구먼.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소는 암소를 본 채 만 채 상대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강첨지가 아이고, 이거 미안하게 되었네.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이놈도 한 달 동안 계속 그 짓만 해대니 맥이 풀린 모양이야. 이에 박서방이 내 하루 품을 메고 암소를 끌고 왔는데 무슨 수가 없겠는가? 강첨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옳지. 내가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긴데 소가 필요했을 때는 뿔과 뿔 사이를 비벼서 문지르면 정력이 생긴다던데 한번 시험해보면 어떻겠는가? 이에 강첨지는 아내에게 쇠소를 가지고 오게 했다. 여보, 마누라, 광에서 쇠솔 좀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광에서 쇠소를 가지고 와 황소의 양미간을 몇 번 쓸어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황소의 정력이 불끈 솟아나 암소가 무사히 씨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거 참 희한한 방법도 다 있네 그려. 박서방은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달 이웃 마을에 사는 최 노인이 찾아왔다. 여보게 강첨지 잘 있었는가? 아이고 어르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암소 접붙이려고 오셨습니까? 마침 우리 황소가 열흘 넘게 그 짓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으니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최 노인이 말하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부탁이 하나 있어 왔는데 네, 어르신, 말씀해 보십시오. 내 듣기로 자네한테 남자에게 좋은 묘한 쇠소리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것 좀 나한테 팔지 않겠나? 이 늙은이의 부탁을 꼭 좀 들어주시게 부탁하네. 그때 옆에 있던 강첨지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어르신, 안 됩니다. 쇠솔은 절대로 안 팔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중년의 기생이 읍내 오일장을 갔다가 모자를 새로 사게 되었다. 요즘엔 손님도 거의 없고 기분도 우울했는데 모자를 새로 사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군. 그렇게 모자를 산 후 고개를 넘어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돌풍이 불어왔다. 깜짝 놀란 기생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나무 기둥을 붙잡았다. 아이고,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냐?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강하게 불자 이에 기생은 다른 한 손으로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부여잡았다. 아이고, 내 모자 날아가겠네. 그때 마침 한 사내와 아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기생 쪽으로 더욱 거세게 불어 기생의 치마가 날려 온 사방에 기생의 은밀한 부분이 다 보이게 들춰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가 매우 민망해진 사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 이보시오. 그 모자를 붙잡지 말고 치마를 좀 잡는 게 어떻겠소? 그건 민망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지 않소? 그러자 기생이 말하길. 이보시오,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밑에 것은 40년도 넘은 중고이지만 이 모자는 오늘 장터에서 새로 산 새 것이란 말이오. 기생의 대답에 사내가 할 말이 없어 멍하니 있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저 아줌마 가랭이 사이에 송충이가 잔뜩 붙어 있는데 좀 떼어주세요.